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최고의 리그 K리그, 그 중에서도 K리그 1과 2, 그 속에서도 지역번호 04를 사용하는 4개의 팀을 리뷰하는 축구공사 시간입니다. 이번 K리그 14라운드는 주중 경기가 많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챙겨보기 어려웠던 라운드였고, 저 역시 대부분 챙겨보지 못하면서 이번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4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그 K리그 1에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전 하나시티즌이 거의 그냥 죽을 쓰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음, 어제였죠. 어제 이제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 이제 대전이 울산만 만나면 강해지는 그런 그 약간 팀 상성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호랑이 사냥꾼이라 불리는 이민석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인한 자진 사퇴 이후 첫 경기에서 보란 듯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 선발 라인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전 하나 시티즌의 이제 그 개막전의 선발 라인업과 이제 많이 유사해졌죠. 이제 부상으로 빠졌던 선수들이 다시 돌아왔고 그 공백을 메우던 그 U22의 젊은 선수들과 어우러져서 이제 많은 라인업이 조금 복구가 되었지만 뭐 답이 없었습니다. 2대 1로 쫓아가려 하던 시점에 이제 그 시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톤이 퇴장을 당하면서 대전의 수비진이 우르르 무너지면서 4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안톤의 퇴장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퇴장까지는 좀 과하다. 이게 그 아마 이제 다음 경기 출장 정지 같은 것들은 조금 그 복구가 되지 않을까, 좀 감면을 받지 않을까 할 정도로 조금 과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대전에서 이제 유일하게 밥값을 해주고 있는 안톤이 없으니, 져야죠. 예. 안톤이 없어? 져야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민성 감독의 사퇴 후 첫 경기였지만, 대전은 상당히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지금 K리그 1이 됐든 2가 됐든 이게 강등으로 인해서 지금 감독들의 그 목숨이 그 아주 파리목숨이 될 것 같은 수준으로 지금 교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독을 찾을 수 있는 매물이 없다 하는 게 이제 K리그 내의 이제 공통적인 생각이고, 심지어 저희 국가대표팀의 감독도 국내 감독으로는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러한 맥락이 좀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국내에 이제 훌륭한 감독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이제 그 맡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팀에서 시즌 중에 이렇게 나오는 게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뭐 대학팀이라고 하든 뭐 고등학교 팀 감독을 갑자기 프로 감독으로 올릴 수는 당연히 없는 노릇이고, 대학교 팀들도 이렇게 이끌고 계신 감독님들 중에서도 이게 프로로 올라온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그 프로팀을 한 번에서 두 번 혹은 그 이상 경험을 해보신 감독님들을 이제 불러오는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럴 감독님들마저도 얼마 없다. 그만큼 K리그가 규모가 커지긴 했지만 그 수급을 할 수 있는 감독들이 좀 여의치가 않다 하는 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실제로 이민성 감독은 이제 98년도 월드컵 때 이제 그때까지 이제 국가대표로 활약을 했던 국가대표 출신의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적이 좋지 못해서 좀 이렇게 됐고, 네, 또 김도훈 감독은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국가대표의 공격수로 활약을 했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공격수 선수였지만 지금도 이제 임시로 국가대표 감독직을 맡으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김도훈 감독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좀 딱 떠오르는 국가대표 출신의 유명한 감독님들은 이미 그 대부분 한 번씩은 다 거쳐갔고, 그 이후 이제 다른 팀, 그러니까 이제 다른 팀의 감독,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선수 시절엔 유명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감독으로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많은 감독님들도 이제 청소년 국가대표팀을 맡았던 이제 정정용 감독이라든가, 뭐 지금 광주에서 열심히 팀을 이끌고 계신 이정효 감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정효 감독님은 뭐 물론 선수 시절 때도 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긴 했죠. 네.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게 좀 감독으로서 좀 더 유명해진 감독님들도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네. K리그2가 이제 막 그 승격제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창설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갈 때쯤서부터 이미 대학 시절에 이제 독보적으로 유명했던 감독님들은 이미 다 프로씬에서 다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허정모 대표이사가 이제 자진 사퇴를 함으로써 뭐 이제 대전 하나시티즌이 이제 뭐 셀링 클럽으로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소문들도 도는 모양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대전을 봤을 때는 뭐 다음 시즌 축구공사는 이제 K리그2에 있는 4개 팀을 리뷰할 수도 있는 K리그2 전문 채널1로 변모할 수도 있겠네요. 내일 모레 글피입니다. 수요일 9시 반에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제주와 이 경기가 펼쳐지고, 안톤 선수는 아마 큰 무리 없이 뭐 감면을 받아서 출전이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그 화면에 보이는 이 선수들, 뭐 이번 울산전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이창근 선수를 포함해서 기타 이제 뭐 주세종 선수, 이순민 선수, 뭐 김승대 선수 같이 열심히 뛰는 국내 선수들 위주로 좀 꾸며지기는 했습니다. 레안드로 선수가 사실 이 대전의 임덕근의 득점에 굉장히 큰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평소에 좀 제가 레안드로가 좀 수비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해서 좀 그리고 좀 평소에 자주 깠는데 이 어시스트는 누가 뭐래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레안드로가 90 이상 만들어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레안드로가 동료를 사용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좀 반등할 것 같은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게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3백을 이렇게 계속 사용하는 이유도 사실 잘 모르겠고, 또 이민성 감독이 사실은 그 팀에서 이렇게 감독으로서 책임을 지고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기본 전술과 전략들은 코치진이 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성 감독이 남았음에도 그렇게 좀 파격적인 변화라든가, 포메이션의 변화, 혹은 이제 다른 모습들을 보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네, 대전 하나시티즈는 이제 뭐 문제 없이 내년에는 다시 K리그2로 복귀를 할 것 같다가 이제 이번 14라운드의 총평이었고요.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은 수원을 상대로 1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수원이 성적이 뭐 그렇게 좀뭐 지난해 강등돼 있기 때문에 그래 아무리 그래도 좀 전력이 강한 팀이긴 하지만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줄 평으로 보시다시피 좀 보여줄 게 많아 보이는 아산이었어요. 김현석 감독이 누네즈 선수라든가 뭐 기타 선수들의 부상으로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새로운 선수들 혹은 이제 서브에 있던 선수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면서 팀을 잘 추스렀고 그 결과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이 꽤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뭐 스타팅 라인업을 보시면 이제 좀 익숙한 얼굴들도 많이 여전히 꾸준히 부상 없이 잘 출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선수들이 잘 해주고 있습니다. 강민규 선수는 이제 완전히 이제 지난해 최다 득점자의 박대훈 선수를 이제 밀어내고 선발로 출장을 하고 있고요. 박대훈 선수도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꾸준히 교체로서 기회를 받으면서 출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누네즈, 뭐 주닝요 같은 외인들한테 한 켠을 맡기면서도 이제 김수환 선수 같은 이런 조금은 보기 힘들었던 선수들한테도 좀 기회를 주면서 아산이 아직은 보여줄 게 좀 많다는 거를 보여줄 게 많다는 거를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아산이 수원과의 경기에서 좀 박빙의 경기
펼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장면에서 황기욱 선수, 특이사항이 이제 대기욱이라고 써놨는데 황기욱 선수가 수비에서도 활약을 보였고 심지어 결승골을 딱 꽂아 넣으면서 그 활약의 활용점정을 찍음으로써 이날 14라운드의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의 경기는 거의 황기욱을 위한 경기였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좋은 점이라는 거는 이제 충남 아산에서도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라운드별로 좋은 고른 활약을 좀 보인다는 것인데 이제 정마호 선수가 시즌 초에 이제 뭐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정마호 선수가 좋은 활약을 시즌 초에 보였었고 그 다음은 이제 강민규 선수가 공격수 쪽에서 이렇게 좀 활약을 보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번 14라운드에서는 황기욱 선수가 활약을 보여주면서 뭐 미드필더, 공격수, 수비수 할 거 없이 돌아가면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고 신송훈 골키퍼도 뭐 어린 나이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골대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돌아온 이후로 아산의 골대를 아주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산이 아직 보여줄 게 좀 많다. 정마우 선수가 지난 경기, 지난 12라운드였죠. 12라운드에서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출전을 못하기는 했지만 뭐 최치원 선수가 교대돼서 들어가면서 충분히 정마우 선수의 빈 자리를 잘 메꿔줬었고 또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기 때문에 정마우 선수에게도 조금 가혹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영어 공부하려면은 좀 더 돋보이는 활약보다도 약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김현석 감독의 인터뷰에서 이제 정마호 선수를 상당히 극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U22 이하 선수들이 이런 극찬하는 인터뷰가 좀 나가면은 약간 흔들리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물론 본인이 더 잘하려고 이렇게 마음가짐을 다잡는 것은 이제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도 이게 감독님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뭐 솔직히 기존의 선수들도 좀 싱숭생숭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마호 선수가 이제 칭찬을 하면 할수록 더 잘하는 선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러한 극찬 기사가 나온 거일 것 같고 정마호 선수도 그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에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으로서 뭐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14라운드는 황기욱 선수의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멋진 활약을 수비, 공격 양쪽에서 다 보여줬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는 원정임에도 충남 아산 인스타그램에 네, 사진이 올라왔죠. 내일입니다. 내일 7시 반에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충남 아산이 경기를 펼치게 되고 무려 7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뭐 비기고 지고를 하고 이긴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아산은 꾸준히 승점을 잘 쌓아왔었죠. 네, 좀 질 때 크게 져서 그렇지 충남 아산이 승점은 잘 쌓고 있었습니다. 팀 내에서 이제 득점을 담당하고 있는 강민규 선수가 아주 포효하는 모습으로 멋지게 잘 제작을 했네요. 다음은 충북 청주 FC입니다. 충북 청주 FC는 이제 그 리그 거의 K리그 2를 대표하는 이제 방패를 가진 팀이거든요. 이 중계진 분들도 충북 청주는 정말 수비가 좋다. 이 수비가 좋기 때문에 이 수비를 뚫느냐 뚫지 못하느냐로 이제 승패가 좀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 14라운드 경기에서는 그 오두 선수가 첫 득점을 펼쳤고 또 파울리뉴 선수도 이제 그 동점골 이후에 막판에 좀 좋은 기회를 날리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게 필드골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터지면 이제 그 충북 청주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빈약한 공격력을 좀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외인들의 부활이 좀 머지않지 않았을까 하는 좀 희망을 갖게 한 14라운드 경기였습니다. 특히 오두 선수는 이제 굉장히 큰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뭐 헤딩 능력이나 공을 따내는 능력 역시 출중하지만 발밑이 생각보다 좋은 선수더라고요. 그 오두의 골 장면을 보시면은 야 이러면 못 넣을 수가 없지 할 정도의 그 컨트롤과 침착함을 보여줌으로써
오두 선수도 뭐 나는 이제 체격만 큰 게 아니라 발밑도 좋다라는 걸 이렇게 한껏 뽐내면서 골을 넣었습니다. 파울리뉴 선수는 뭐 이미 뭐 선발과 이제 그 후보를 오고 가며 벤치를 오고 가면서 이미 그 충북 청주의 플레이에 완전히 녹아든 모습을 잘 보여줬고, 오두 선수는 약간 타겟맨으로서 역할을 좀 주로 부여받다 보니 약간은 좀 어긋나 보이는 모습이 살짝씩은 보였는데, 오두가 14라운드로 이제 충북 청주에 잘 녹아들었다. 또 이제 충북 청주가 이제 워낙 그 강한 수비력의 팀으로 이렇게 좀 부각을 받다 보니, 아, 충북 청주한테는 선제골을 넣고 잠금은 이기겠구나 하는 그런 안이한 플레이가 이제는 나올 수 없는, 나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처럼 무승부가 되거나 잘못하면 역전골까지 먹고 질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좀 이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단한 비늘과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있는 사자가 좀 연상이 되는 충북 청주 FC의 변화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특이사항으로는 뭐 한 골 먹으면 한 골 넣으면 되고, 뭐 세 골 먹으면 네 골 넣으면 되지. 뭐 이런 의미는 아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충북 청주는 받은 대로 돌려줄 수 있는 저력은 있는 팀이다. 그러나 좀 무승부 기간과 이제 승점을 쌓는 승점이 물론 1점을 계속 쌓고는 있지만, 충북 청주가 그래도 시즌 초에 비하면 좀 부진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뭐 패배 수가 없다 뿐이지 승리를 거둔 지는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웨인드 오두 선수와 파울리뉴 선수, 그리고 미우키 선수가 언제쯤 복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외인들이 조금 분발을 해주면은 중국 정주도 좋은 카운터 어택으로 좀 더 화끈한 축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조금 이따가 합니다. 조금 이따가 4시 반에 경기가 있어요. 청주종합경기장에서 경남FC와의 경기가 있고, 경남FC도 뭐 이번 시즌 좀 약간 뭐랄까요. 제가 시즌 초에는 좀 그래도 이게 경남 FC가 이렇게 가락이 있는 팀으로서 조금 강팀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글쎄요, 경남 FC가 물론 제 기억에는 충북 청주보다 순위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만치 않은 팀이긴 합니다. 하지만 충북 청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팀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천안 시티 FC입니다. 굉장히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어요. 1대0, 2대1, 3대2 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천안 시티 FC가 골을 먹으면은 조금 있다가 뭐 바로 반격을 하던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승골은 이제 종료를 거의 앞둔 상태에서 파울리니 선수가 그것도 머리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파울리뉴가 단신이긴 하지만 헤딩도 하는구나 하는, 그리고 굉장히 탄력도 좋게 아주 타점도 높은 점프 헤딩슛을 해냈어요. 그래가지고 뭐 파울리뉴 역시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아니다라는 것과, 오따 선수가 머리로도 넣고 발로도 넣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오두 선수처럼 이런 타겟맨 역할을 주로 오따 선수가 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오따 선수도 발 밑도 좋습니다. 모타 선수의 득점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오두 선수와 좀 비슷한 느낌의 좀 감각적인 골을 넣었고, 모타 선수는 모처럼 만에 이제 밥값을 해주면서 천안 CTFC가 이제 저점을 찍고 이제 좀 상향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수비적인 문제가 좀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수비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뭐 물론 강정목 선수나 배중현 선수 이런 두 키퍼에만 지금 의존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4백 라인 됐든 3백 라인이 됐건 수비수 간에 조금 그러니까 수비수 간 혹은 수비 전술에 조금은 손을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물론 이게 공격력이 살아나면 뭐 오늘처럼 두 골 먹고 세 골 넣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진행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게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이게 점점 공격수에 대해 분석이 되고 패턴이 좀 고착화되다 보면 상대방에서도 대비를 할 거기 때문에 공수 간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직은 천안 시티 FC의 수비가 좀 정립이 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김중현 감독의 골머리를 좀 싸게 하긴 할 거예요. 물론 이제 모tta와 파울리뉴가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온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 수비에 대한 고민은 이게 사실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용희, 마상훈 선수, 뭐 신한결, 오윤석, 구대영 선수 뭐 전부 다 열심히 뛰어주고 있고 본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게 계속 그 실점이 커진다면 어쩔 수 없이 뭐 리그의 순위가 좋을 수가 없겠죠. 골을 먹는다는 건 최소한 비긴다는 얘기거든요. 최대한 아니죠. 최소한 지거나 비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축구라는 경기에서 한 골이라는 거는 꽤 크기 때문에 아까도 수원이 그 아산에게 1대 0으로 졌듯이 아, 네. 아산에게 1대 0으로 졌듯이 축구에서 한 골은 조금 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먹고 시작하는 것. 그 나는 팀이 아무리 대승을 해서 이기더라도 나는 골 먹히기 싫어라는 느낌으로 좀 천안 시티 FC의 수비가 어느 정도 좀 정돈이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세트피스 수비 같은 것들도 조금은 더 준비를 해야 하고 천안 시티 FC의 그 공격 세트피스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못다를 중심으로 해서 파울리뉴 선수가 또 이렇게 잠깐의 변주를 주는 요 공격력 부분에 대해서는 뭐 리그 정상급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저력이 있다, 무시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정도이지만 수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하죠. 한 3시간 뒤쯤이면 천안과 성남의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성남이 지금 천안시티 바로 아래에 있거든요. 네, 뭐 성남도 사실 이제 오랜 K2 리그 생활을 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이름값은 당연히 성남이 좀 더 있어 보이긴 하지만 성남의 부진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고 천안은 또 요즘 상승세 이제 부상에서 외국인 선수들도 파울리뉴가 돌아온 게 좀 크죠. 파울리뉴 선수도 있고 또 이제 국내 선수들도 그 약간의 그 컨디션이 올라온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공사 14라운드의 리뷰는 뭐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있으면 또 충북 청주의 경기 K리그2 15라운드 경기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 경기가 끝나면 또 바로 천안 CTFC의 경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K리그2의 팀들이 패배팀이 없거든요. 이기거나 비기는 게임이 있었던 반면에 두산 하나 시티즈는 패배를 장식을 하면서 이제 이 팀이 굉장히 좀 어두운 미래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K리그2로 가면 축구공사는 뭐 4개 팀, K리그2는 13개 팀이거든요. 13개 팀 중에 4개 팀을 리뷰로 하니까 거의 전 경기를 리뷰로 한다고 봐야 돼요. 좀 무서워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2개 팀씩 이렇게 딱 올라와 주는 게 조금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4개 팀을 리뷰하면은 사실상 K리그2 전문 리뷰 채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오늘 14라운드는 좀 굉장히 밝은 분위기로 끝낼 수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이제 좀 있으면 펼쳐질 경기들에서도 다들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지는 않지만, 대전은 정말 걱정이 되네요. 뭐, 지금 생방송을 뭐, 챙겨보실 분은 당연히 없겠죠. 왜냐면 저는 뭐 딱히 공지도 안 하고, 뭐 언제 방송하겠다, 뭐 이제, 혹은 뭐 매번 같은 시간에 이렇게 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생방송을 챙겨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저희 유튜브로 챙겨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댓글을 통해서 참가를 해주시면은 한번 또 저희 방송에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번호 공사를 쓰는 4개 팀을 좋아하시는, 혹은 이제 그 4개 팀 중 한 팀을 좋아하시는 분이 되었든, 뭐 축구공사는 여러분의
관심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15라운드, 조금 있으면 시작할 15라운드 경기를 보기 위해서 14라운드 축구공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